부등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2차 부등식 관련된 이야기. 그 전에는 당연히 절대값 부등식 얘기했었는데 그게 하나의 산이었죠. 얼마나 지루하셨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여러분. 기특합니다. 그걸 잘 이겨내셨으니까. 절대값의 풀이법이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암기하지 않으셨죠? 다 넘어가셨으니까. 이제 2차 부등식 생각하는 건데 2차 부등식은 절대로 함수랑 떼어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죠. 크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바깥쪽, 작다 그러면 사이값. 이거는 당연히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만 함수로 해석한 느낌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뭐라 그럴까요? 뭐 6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근을 먼저 찾는 거고 그 두근에 크다 그랬으니까 시작. 바깥쪽. 작다 그랬으면 사이값. 아시겠죠? 또 하나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이게 뭐 두 개 모두 다 풀이 방법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크다 그러면 바깥쪽, 작다 그러면 사이값이니까. 근데 두근은 얼마예요? 1과 5잖아요. 왜? 방정식을 푸는 거지. 방정식 풀려면 당연히 인수분해해야 되고 x-5에 대해서 x-1 이퀄즈. 이게 바로 방정식이니까 결국 방정식의 두근은 얼마다 시작. 1 또는 5가 된다. 그럼 방정식에서는 1 또는 5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함수 해석하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는 1과 5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고 되죠? 단 크다라는 부등식은 1과 5가 답이 아니라 작다라는 부등식도 1과 5가 아니라 표현을 달리 해주면 되는데 크다 그러면 바깥쪽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작다 그러면 사이값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암기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범위 의미가 뭐냐를 아셔야 돼요. 이거의 범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또 따로 또 유형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 외우셔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안 좋다라는 거죠.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다 같이 시작.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또 x축보다 시작. 위에 있는 범위는 1과 5의 바깥쪽입니다. 아니 당연하죠. 왜? 저 2차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 이거잖아요, 이거. 이걸 표현하면 뭐라 그러면 돼? 1과 5의 바깥쪽이잖아요. 1과 5의 바깥쪽이니까 1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이게 답일 것이고. 이렇게 언제든지 해석이 돼야 된다. 선생님 작다 그러면 사이값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뭐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 한 번 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 아이고 선생님 여기입니다. 어디입니까? 요 사이네요. 1과 5 사이에서는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결국 1과 5의 사이값으로 표현하면 된다. 암기도 돼야 되겠지만 뭐가 암기되라는 얘기야? 크다라는 거와 바깥쪽, 작다는 안쪽, 사이값이라는 게 암기도 되셔야 되겠지만 언제든지 함수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하다.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에 만나는 점을 구하는 게 방정식이라면 어느 쪽이 더 위에 있느냐, 어느 쪽이 더 아래에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부등식의 의미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문제 곧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예제 2번에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이거 인수분해해서 방정식의 두근 구하듯이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네요. x-3에 대해서 x 플러스 1, 0보다 크다. 각각을 0으로 만든 x값 얼마야? 그렇죠.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3인데 크다 그러면 무슨 쪽? 바깥쪽. 바깥쪽이라는 것은 작은 거보다 작거나 또는 큰 거보다 크다. 그래서 얘가 바로 최종적인 답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게 끝이에요. 하지만 함수로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함수로 해석해봐. 이 의미는, 이 해의 의미는 뭐다? y 이퀄 x-3 x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 이퀄 제로라는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그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해석. 언제든지 해석할 줄 아셔야 된다. 됐어요?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됐어요?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됐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을 한번 보세요. 판별식을 봐서 혹시 허근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세요. 부등식에는 허근을 안 다루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잘 된다고. 판별식을 한번 가져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판별식이라는 거는 D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시작 1.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0보다 작죠. 음수. 0보다 작지. 따라서 이건 무슨 근을 가져 시작. 허근을 갖지. 허근을 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허근을 갖는다는 것은 이 좌변의 그래프랑 우변의 그래프가 만난다는 얘기야, 안 만난다는 얘기야? 안 만난다는 얘기죠. 또 까먹었어. 내가 어떡하면 좋아요? 다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방정식 A가 0보다 큽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방정식 다시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에 판별식 0보다 클 때는 무슨 얘기냐? 판별식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판별식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근으로 얘기하자면 이건 이거잖아요. 얘는 무슨 근? 시작. 서로 다른 두 실근. 되죠?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 또는 중근. 얘는 허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 함수로 해석하면 얘 판별식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교점이 생긴다. 실근이 교점이니까. 서로 다른 두 교점. 얘는 서로 같은 교점, 다른 말로 접한다. 얘는 만나지 않는다. 왜? 실근이 없는 거니까 교점이 없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함수로서는. 얘는 접한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석하는 거잖아. 이와 같이 판별식이 지금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시작. 안 만난다라는 얘기라고. 안 만난다라는 얘기라고.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고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가? 이 좌변의 그래프가 이차 함수의 그래프잖아요. y 이퀄 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는 이 좌변의 그래프가 이 x축과 우변의 그래프는 x축 아닙니까? y 이퀄 제로라는 x축과 안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 만난다는 얘기는 x축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있을까? x축이 이렇게 있어버리면 당연히 교점 몇 개 생겨요. 두 개 생기잖아요. 만나잖아. 이렇게 생길까? 교점 두 개 이렇게 생길까? 교점 두 개 이렇게 생기면 교점이 없나? 아니지.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테니까 교점 배수이 생긴다고. 이러면 교점 하나 또는 접한다가 되는 거고 이럴 때 안 만나는 거죠. x축이 이렇게 생겼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안 만난다. 아 결국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보다 둥둥 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인 x축과 만나지 않는 그림은 세상에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시 함수로 해석을 해보니까 선생님 좌변의 그래프는요 우변의 그래프랑 안 만나요. 왜 안 만나요? 허근을 갖거든요. 허근이 뭔데? 교점이거든요. 허근을 갖는다. 아 허근이 교점은 아니지. 실근이 교점인데 허근은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안 만난다는 얘기구나.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x축 위에서 둥둥 떠 있다라는 얘기겠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니까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하라. 그 얘기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다고? 항상 위에 붕붕 떠 있다고. 따라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특정한 x에 대해서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 다 붕붕 떠 있으니까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는 거니까 위쪽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 그래버리면 답은 x는 시작 모든 실수라고 대합하는 것이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된다라는 뜻이었어요. 아 이거 처음 만나서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인수분해가 안 되죠. 예, 인수분해가 안 되죠. 예,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판별식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음수죠. 예, 근데 이걸 뭐라고 생각난다고요?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좋지 않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거잖아. 만난지가 아니라 만나지 않는다. 뭐가? 좌변의 그래프, 우변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 뭔데? 아, x축이잖아. 아, 그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함수로 해석해봐. 시작.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저쪽 끝에 x부터 저쪽 끝에 x까지 언제나 always 위에 있네. 그 얘기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하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다? 모든 실수가 된다라고 체크해버리면 끝이다 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어려워요?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괜찮지? 그래서 모든 실수가 된다. 이거 외워야 돼요? 아니. 어떤 학생은 뭐 한다고? 외운다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데 뭐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모든 그 중에서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고 0보다 작다 그러면 해가 외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외우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외우는 건 여러분에게 그 뇌를 편안하게 해주죠. 왜? 생각하는 건 여러분 뇌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수학이 본질적인 게 생각하는 그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생각 자체를 거부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암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암기 편하잖아요. 암기 편하잖아요. 계속 암기로 가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학이 늘 리가 없죠. 본질에 충실하라 그랬잖아요. 생각하면서, 함수 해석하면서 계속 하자. 아, 판별식 0보다 작다. 인수면 안 되면 판별식 먼저 생각해보세요. 판별식 0보다 작다는 게 안 맞는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된다. 함수 해석해보면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범위 모든 실수. 된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된다. 또 유제 한번 가보시죠. 유제 가는데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면 이건 좋지 않아요. 무조건 양수로 바꿔주세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들어가세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요.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이렇게 되겠죠. 부등만 바뀌겠지.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인수분해 되니까 2차 부등식도 2차 방정식처럼 푸는 거잖아요. 인수분해 되니까 2는 2, 그 다음에 3, 1은 3 이렇게 가는 거지. 플러스 1을 만들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이거 되죠? 그죠? 해보세요. 시작. 2x 플러스 3 또 하나. x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풀어주면 되겠구나. 와우. 각각을 0으로 만든 x값. 하나는 뭐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선생님. 하나는 1이요 선생님. 이렇게 나왔는데 작다 그러면 무슨 값? 사이값. 작다 그러면 무슨 값? 사이값.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여기 등호 있으면 이런 데도 다 등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거다. 이것도 함수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선 판별식 0보다 크거든. 판별식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x축과 만난다는 얘기거든. 그 만나는 x절편이 두 군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과 1에서 만난다는 얘기거든. 해석해보면 좌변의 그래프가 아니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한 거지.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보다 밑에 있는 조건. 좌변에 있는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보다 밑에 있는 게 여기거든. 그런데 등호는 만난다니까 만나도 된다는 얘기니까 이 점과 이 점 교점까지 포함하는 거거든.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과 1의 사이값인데 등호는 들어간다라고 해석하는 거라고. 언제든지 함수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방정식도 함수로 해석하는 거. 이게 나중에 다 미분과 적분의 다 기본이 되는 이야기들이니까 함수로 해석한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4, 2, 8 x 플러스 4에 대해서 x 마이너스 2에 대해서 0보다 크다. 각각을 0으로 만든 x값을 생각해라. 마이너스 4 또 하나는 뭐다? 2다. 그런데 크다야 작다야? 크다. 크다 뭐야? 바깥쪽.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이다. 물론 함수 해석할 수도 있다. 어떤 그래프가? 마이너스 4와 2를 x절편으로 하는 그래프가 좌변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와 여기가 위에 있다. 다른 말로 마이너스 4와 2의 바깥쪽이다. 이렇게 함수로도 해석할 줄 아셔야 된다. 언제나 함수로 해석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 드세요? 빰빰빠밤빰 이게 뭐야? 완전 제곱식 이런 생각 드세요? 아우 예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완전 제곱식이에요. 완전 제곱식은 다른 말로 이거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중근을 갖는다. 또 판별식은 0이다. 접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접한다. 이게 다 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좌변의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좌변의 그래프는 이거거든. 엄밀하게 얘기하면 x-2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좌변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좌변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접하게 생겼겠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2에서 접하잖아요. 2차의 x절편, 접하는 x절편.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이게 바로 좌변의 그래프야. 우변의 그래프는, 우변의 그래프는 똑같이 x축이죠. 그럼 해석.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보다 작거나, 다른 말로 아래쪽이나 만나는 거. 아래쪽이나 만나는 거. 좌변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없네. 아래쪽에 있는 건 없잖아. 다 x축 위쪽에 있잖아. 그죠? 또는 만나는 건 되는 거니까 만나는 딱 하나밖에 안 되겠네. 따라서 답은 뭐라고 써야 돼? x 이퀄 2가 답이죠. 이거밖에 답이 없죠. 범위가 안 나오겠죠. 2밖에 없죠. 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니까 0보다 다른 말로 우변의 그래프 다른 말로 x축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좌변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없어요. 그건. 또는 만나면 되는데 만나는 점은 이 하나니까 그냥 2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자마자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는 접하는 얘기랑 일치하는 거니까 접하도록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죠. 왜? 이거는 위로 볼록이 아니라 뭐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버리면 충분히 답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요건 인수분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될 때는 뭐라 한번 의심해 보라고? 판별식 한번 찾아보자고. 4분의 1이. B'이 얼마예요? B'이 3이잖아요. 왜? 이걸 반으로 쪼갠 거니까. B' 제곱 9 마이너스 AC. 아이고 0보다 작네. 그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 얘기는 허근을 갖네. 방정식에서는 허근.
하지만 이걸 함수 해석하면 시작. 실근이 없네. 실근이 없네. 실근을 함수 해석하면 시작. 교점이 없네. 그 얘기는 만나지 않겠네. 와우, 선생님. 좌변의 그래프는요. x축과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예요. x축과 만나지 않아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지. 이제 좀 느낌 와요. x축과 안 만나요. 이런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좌변의 그래프가 좌변의 그래프가 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구하래요. x축 아래쪽에 있는 범위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뭐라고 써버리는 거야?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이지. 이해되시죠? 해가 없다. 왜? 좌변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x축보다 둥둥 떠 있는데 작다 그러라 그랬잖아. 더 밑으로 돼? 없네. 이렇게 푸는 거지. 이걸 가지고 판별식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다는 해가 없다.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제발. 외우지 말라고. 외우는 게 나중에는 더 힘들고, 지금도 벌써 힘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외워서 풀 생각을 해버립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다가 돼버리네요. 예제 3번 한번 볼 텐데요. 예제 3번은 좀 약간 응용된 건데 그래도 이거는 뭐 따로 설명 필요 없이 곧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x에 관한 2차 부등식 얘를 열심히 풀었더니 얘가 해가 됐대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 여러분 드시죠? 작다니까 사이값 맞구나. 근데 지금 그걸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제 얘기는. 왜?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2차 부등식을 풀던 2차 방정식을 풀던 경계는 똑같죠. 경계는 똑같은데 작다 그러면 사이로 표현될 뿐이고 크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표현될 뿐이지 경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경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결국은 여기에 경계인 마이너스 2와 3이 뭐라는 얘기야? 부등식이 아닌 시작. 방정식의 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예제 3번을 이 상태로 놓고 푸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2와 3이 방정식의 해가 돼버리는 거니까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제로의 해가 그렇지 마이너스 2와 3일 때 a와 b를 구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뭐하러 부등식으로 풉니까? 방정식으로 해도 하면 되지. 왜? 부등식에도 결국은 방정식의 해로 가지고 푸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얘 해가 이거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a와 b를 뭘 이용해서 구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빰빰 빠바밤빰 빰빰 8글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두근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무조건 99.93%가 아니라 무조건 응과 응가의 응응. 그게 뭐야? 근각계사관계. 그죠? 근각계사관계. 선생님. 근각계사관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뭐만 가지고 개수만 가지고 구할 수 있다가 근각계사관계 아닙니까? 두근의 합과 더해보세요. 1과 두근의 곱은 곱하면 마이너스 6을 뭐만 가지고 개수만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개수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방법.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선생님 마이너스 2분의 a입니다.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시작 2분의 b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끝났네요. 따라서 a의 값을 구하라. 마이너스 2를 양면에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를 구하라. 2를 양면에 곱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따라서 a와 b 값을 완벽하게 찾아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같은 얘기죠.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십니다. 당연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가는 것이 맞다. 물론 얘를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얘가 해라고? 야, 해를 이렇게 갖는 2차 부등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럼 당연히 좌변은 하나가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 하나는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겠네. 왜? 이거의 두근이 마이너스 2와 3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와 3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그죠? 단 최고차이의 계수는 최고차이의 계수를 먼저 따지지 말고 작다니까 사이값이 되겠구나. 단 최고차이의 계수는 양수이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데 얘가 4가 돼도 답은 똑같고 14가 돼도 답은 똑같고 214가 돼도 답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고차이 계수가 뭐라고 여기 확정이 돼 있으니까 2라고 확정돼 있으니까 선생님 이 자리에 뭐가 오면 되겠습니다. 2가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뭐라 그러냐면 2차 부등식의 작성 그러는 거예요. 2차 부등식의 해를 가지고 2차 부등식을 작성할 수 있겠구나.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을 써주면 이거죠. 왜 이걸 전개하면 이거니까. 계수 비교해줘도 되고. 근데 결국은 무슨 의미나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그 계수 비교한 것 자체가 근각계사관계 공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랑 결국은 같은 얘기가 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유제사도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일 때.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까지 해버리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떤 생각까지 해버리는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 보세요. 분명히 크다거든요. 크다만 바깥쪽이 돼야 되는데 뭐야? 사이값이 됐다는 것은 부동산이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뭐가 양수였을까? A가 음수였겠지. 아, A가 음수였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붙이고 시작하겠구나. 그렇게 시작하면 무진장 괴롭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2차 부등식의 작성이라 그래서 얘를 근으로 가지려면 당연히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작다니까 사이값이 됐겠죠. 단 최고차이의 개수는 모릅니다. 최고차이의 개수는 모르는데 a라 그랬으니까 a라고 써버리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런데 이 상태가 되지는 못하잖니.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왜? 여기는 뭐고 작다고 여기는 크다가 돼버리니까 이 상태로 놓으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일단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시작을 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훨씬 더 뭐 하게 된다? 복잡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훨씬 더 복잡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가 나을 것이다. 아까처럼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마이너스 2와 1이 두근이라는 거 확실하고 그거는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말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에 두근이 마이너스 2와 1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 아, 결국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두근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두근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a분의 c 이렇게 처리하시면 결국 a분의 4가 되고 아, 여기서 a값 음수 나오네요. 그죠? 이 두 개 대각선끼리는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a를 1로 보내고 마이너스 1을 1로 보내면 결국 a값이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라는 해가 나오고요. a가 마이너스 2다 이거 사라져버리면 1이 돼야 되니까 b랑 a는 같아야 되겠네. b도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a와 b의 값을 완벽하게 구해낼 수 있다. 뭘로 생각하시면 된다?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등식을 부등식이라고 보지 말고 부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해석해도 충분하다. 밑에 있는 유제를 보셔도 이 해가 이거라는 것은 다시 한번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무슨 정식이요?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근이 하나는 뭐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또 하나는 b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구나.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관계로 가시면 되잖아요. 합을 얘기하라 그러면 두 개를 더해버리면 되니까 b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곱을 구해라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b라고 쓰시면 되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 아시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a분의 c니까 이거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끝나니까. 따라서 a와 b의 값을 완벽하게 구해낼 수 있다. b는 얼마다 시작? 3 이렇게 쓰시면 되고 b가 3 나왔어요. 그럼 이게 2잖아요. 마이너스 a가 2니까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구나. 결국 a 값과 b 값 다 구했고요. 됐어요? a, b 다 구했고 두 개 더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3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재밌죠? 그죠? 아주 재밌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제 4번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아주 힘겨운 부분이 또 이제 남아있어요. 거기에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또 중요한 이야기를. 자, 이제 근데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함수와 방정식, 함수와 부등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여러분 해석이 됐기 때문에요. 이거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워낙 중요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시간에서도 설명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훨씬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 조금 전에 다 배웠으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단 a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a가 0이 아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잘 보세요. a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 이거 1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a와 b와 c의 조건을 구하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을 구하라. 얘가 0보다 작을 조건을 구하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조건을 구하라. 얘가 0이 아닐 조건을 구하라. 이 5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는 다 똑같아요. 얘가 0보다 클 조건 구하라. 크거나 같을 조건을 구하라. 작을 조건 구하라. 작거나 같을 조건 구하라. 0이 아닐 조건을 구하라. 일단 얘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모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같은 얘기 뭐라 그랬어요? 항등식에 관련된 얘기. 임의의 세 글자 갖고 또 관계없이 이거 다 똑같은 얘기라 그랬어요. 모든 x에 대해서 또는 임의 x에 대해서 x값에 관계없이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여러분 모든 x에 대해서 언제나 성립하는 걸 절대부등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절대적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범위를 구하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가 지금 0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지금 2차 시김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모든 x라는 이 멘트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다 함수로 해석하셔야 돼요. 뭘로? 함수로 해석한다. 근데 함수 해석하는 건 여러분 여러 번 했으니까 조금 전에도 아주 간단하게 빨리 해볼까요? 좌변에다 y를 붙이고 또 우변에다 y를 붙이면 된다. 자, 지금부터 함수로 해석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는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always라고 해석하세요. always. x가 뭐가 되던 간에 모든 x에 대해서 다 같이 시작.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시 시작.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시작. x축보다 뭐보다? x축보다 위에 있을 조건을 구하라. 언제? always.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을 조건을 구하라. 머릿속으로 상상하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봐. 모든 x에 대해서 이 지금 x축이야. 여기 x축이 보입니다. 이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x축이 있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위에 떠 있어야 돼. 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야 돼? 저의 턱선처럼 생겨져.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럼 x축보다 항상 뭐 있으니까? 위에다 떠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 버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버리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러면 접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0보다 큰 거지.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시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 always 모든 x에 대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함수든지 위로 볼록한 함수든지 상관이 없어.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항상 그 포물선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위로 볼록할 수는 없지. 또 어떤 애는 선생님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위에 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왜? 계속 내려가는 거니까 언젠가는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고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이 이런 모양이 됐을 때만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이 곧바로 떠올라야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뭘 보자마자 이 그림을 보자마자 이 식을 보자마자 머릿속에 얘가 떠올라야 된다. 이걸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죠. 아, 모든 x에 대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구나. 이럴 조건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길 조건을 구하라. 뭐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보다? x축보다 떠있을 조건을 구하라. 난 맨 처음에 이게 떠오르는데요. a는 0보다 커야 된다. 왜? 아래로 볼록해야 되잖아. 위로 볼록하면 모든 x에 대해서 x축보다 위에 떠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래로 볼록해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뭐야?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조건이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이렇게 생겨도 안 되고 이렇게 생겨도 안 되고 떠 있으라는 얘기는 시작. 만나지 말라라는 얘기고 만나지 말라라는 얘기는 시작. 교점이 없으라는 얘기고 교점이 실근이야. 시작. 실근이 없으라는 얘기고 실근 없다는 얘기는 다 같이 시작. 허근을 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허근을 갈 조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해주면 결국 모든 x에 대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c가 0보다 2차식 0보다 클 조건은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여야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이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90%는 얘를 암기하겠죠. 이랬더니 어떤 학생은 선생님 설마 90%겠어요? 장담해요. 장담. 장담합니다. 2등급까지 보통 11%죠. 89% 그래 정확하게 얘기하자. 89%는 이거를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합니다. 안타깝습니다. 3등급 이하는 무조건 암기해요. 그래도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생각한 거죠. 2등급도 암기해요. 1등급 정도야 약간 생각할걸. 95%는 이 생각 못한다는 얘기야.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놓고 수학이 어렵대요. 그래놓고 유전이래요. 말 다 했죠. 그죠? 이 별거 아닌 얘기를. 해석만 잘하면 되는데. 다시 생각하라니까요. 머릿속으로 시작.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보다 위에 둥둥 떠 있으라고 모든 x에 대해서 아래로 블록이네. 안 만나야 되네. 안 만난다고? 교점이 없다고? 허근을 갖는다고? 아, 판별식 0보다 작구나. 따라서 아래로 블록하면서 판별식 0보다 작아버리면 됩니다. 다이렉트로 나오잖아요. 외우는 거 아니죠. 외우는 거 아니죠. 선생님 이것도 해주세요. 선생님 이것도 해주세요. 선생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될 조건을 구해보세요. 해볼까요? 아까랑 똑같네. 해석해봐. 시작.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안 붙여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보다 시작. x축보다 everybody 위에 떠 있어도 좋고 떠 있거나 아니면
만나도 된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떠 있어도 좋고 또는 만나는 것까지 허용한대. 위에 있어도 좋고 만나도 좋아. 그렇다고 이렇게 만나면 안 돼. 왜? 이러면 아래로 내려가 버리잖아. 아래로 내려가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 얘기는 만나더라도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되고. 시작. 쌤 접하는 것까지 허용하겠다는 얘기군요. 이렇게 교점이 생기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 이거지.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도저히 못 봐주겠는데 교점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그 얘기는 접하는 것까지 허용하겠다. 안 만나거나 접해야 된다. 그런데 아래로 블록한 건 똑같으니까 얘는 그대로 가시고요. 판별식은 이럴 때는 안 만나는 거니까 실근이 없는 거니까 허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다라고 쓴다면 이때는 접하는 거니까 중근을 갈 조건 판별식 등호 하나만 더 붙여주면 되겠네요.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판별식에 등호가 생기는데 여기 등호가 있으면 판별식이 여기에 등호가 생기면 판별식이 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3등급 받는 지름길. 수능 볼 때 70점 맞는 지름길. 70점 나와요. 이렇게 외워도. 70점 나와요. 정말 되게 쉬운 시험이죠. 옛날에 수능에서 70점도 어려웠었는데 이제 70점은 나와요. 암기만 해도 나와요. 그러니까 갈 대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는 절대 못 가지. 더군다나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면 지금 눈에 보이는 대학, 눈에 들어온 대학은 3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당연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은 꿈이 원대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학교는 절대 못 간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다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해볼까요? A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조건을 만들죠. 만들어 보세요. 다 같이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시작.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빨리 해보세요. X축보다 아래쪽에 내려가요. 언제? Always!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어야 돼. 모든 X에 대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어야 돼. 상상을 합시다. 모든 X에 대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푹 꺼져 있어야 돼. 모든 X에 대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어야 돼.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게 떠오르겠지. 이렇게 돼버릴 때만한 비로소 모든 X에 대해서 X축 아래쪽에만 그래프가 존재할 테니까. 이 얘기가 저 얘기잖아요. 함수를 해석한 느낌 아니에요. 결국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모습을 띌 조건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안 만나네요. 이럴 때도 안 만나네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건 일치하네요. 왜? 안 만난다를 뭐라고 해석한다고 시작?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다 해서 교점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글 간다? 허근을 간다. 허근을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는 거고. 이럴 때는 아까랑 차이점 뭐 하나일 뿐이야. 위로 볼록해야 된다는 차이점밖에 없으니까 A가 0보다 작다라는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라는 조건밖에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으로 A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조건을 구하라 그랬버리면 이제 해석되는 거야. 다 같이 시작. 선생님 2차 함수의 그래프가요. X축보다요.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언제나. 이거 그지? 그런데 만나는 거, 교점 생기는 것까지는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만나는 거는 인정해 주겠대요. 그 얘기는 접해도 된대요. 허근을 갖거나 중근 가져도 된대요. 함수 해석해봐. 만나지 않거나 접해도 된대요. 방정식으로. 허근을 갖거나 중근을 가지면 된대요. 다시 함수를 시작. 안 만나도 좋고 접해도 좋대요. 판별식으로 얘기해봐.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된대요. 단 위로 볼록한 건 마찬가지니까. 결국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클 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 0보다 작을 조건 0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걸 지금부터 무진장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연습장에다가 100번씩 쓰면서 까맣게 깜질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수학은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은 연필로 쓰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문제 풀이고요. 개념 설명을 그렇게 해보라는 얘기지. 공식 암기하지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은 암기 아니야? 수학도 암기 아니야? 안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한테 맞지 않는 얘기라니까. 차라리 수학자나 수학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설명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학교에 있는 어떤 수학 선생님이
야, 수학도 결국은 암기야 라고 혹시나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당연히 뭐를 전제로 삼은 거야. 그렇지, 암기는 돼야 되겠지만 당연히 설명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는 100% 전제로 삼으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분처럼, 그 수학선생님처럼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안 갖추고 있는 여러분들이라서 암기라는 말씀을 아예 배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저희 수학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암기도 결국은 해야 된다는 걸. 누가 암기를,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AC 암기 아니에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암기 아니냐고. 제가 얘기하는 암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그게 습득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왜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걸 설명하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된다. 그거를 5번만 설명하면 자연스럽게 익혀진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암기가 아니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혹자는 이걸 암기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게 암기냐고. 아니지, 이건. 이게 무슨 암기야. 암기가 아니라 뭐다? 이해도 아니야. 무슨 이해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도 아니에요. 이해 과목이라고 주장하려면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하고 암기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는 거죠. 수학은 이해 과목도 아니고 암기 과목도 아니고 설명할 줄 알아야지 되는 과목이다. 이게 다 설명할 줄 알면 자연스럽게 숙지가 되는 거지. 저 진짜로 지금까지 이거 한 번도 안 외워봤어요. 이거 저 진짜 안 외워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막 쓰라 그러면 저 못 써요. 왜? 항상 머릿속에서 이 과정을 거치니까. 함수로 해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 저도 답이 나오는 거지 곧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면서 머릿속에는 계속 생각이라는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 4번 곧바로 풉시다.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아까 얘기했던 2차식이 0보다 크다. 모든 의미에 관계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발 부탁인데 뭘로 해석해 주세요? 함수로 해석해 주세요. 함수 해석할 때는 좌배에다 y는 붙이고 우배에다 y는 붙이면 돼요. 해석 시작.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무슨 차 함수?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가 뭐인?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떠있을 조건을 구하라.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저도 그려졌는데 여러분도 그려졌군요. 최고차의 계수가 어차피 양수인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떠있으래요. x축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잖아요. 이럴 조건 구하래요. 이제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 아래로 볼록해야 되고요.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라는 얘기는 교점이 없어야 돼요. 교점이 없으라는 얘기는 실근이 없어야 돼요. 실근이 없으라는 얘기는 허근을 가져야 돼요. 허근을 간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얘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사실이야. 하지만 얘를 안 따져도 되죠. 왜? 어차피 최고차의 계수는 양수로 결정돼 있으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뭐만 따지면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만 따지면 최종적인 답이 나온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따질 건데요. 판별식 중에서도 4분의 D라고 아시죠? 걔를 이용합시다. 왜? B'이 바로 얘가 짝수니까 B'을 구하기가 쉽잖아요. 마이너스 2. 그럼 B' 제곱 4 마이너스 AC를 써야 되는데 A가 1이고 C가 이거라면 이 전체를 이렇게 가로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죠. 이게 바로 판별식 0보다 작다라는 모든 x에 대해서 2차식 0보다 클 조건이 된다. 전개하겠습니다. 4 마이너스 k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3k. 왜요? 마이너스 다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얘네들을 우변으로 이항한다는 생각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러분. 그럼 이쪽으로 입이 벌어지겠죠, 그죠? 따라서 k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3k 이렇게 되고 4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4일은 4 이렇게 써야 되니까 k 플러스 4 이렇게 쓰시고요. k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고요. 얘가 0보다 크다. 각각을 0으로 받는 k값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4 또는 1. 크다 그랬네요. 크다 그러면 뭐야 시작. 바깥쪽. 뭐와 뭐의 바깥쪽? 마이너스 4와 1의 바깥쪽.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부등식 이야기죠. 원래는 이것도 뭘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함수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죠, 그죠? 계속 얘기 나오니까. 하지만 워낙 중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얘가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된다. 외웠어요? 아니요. 뭐 하셨어요? 해석했어요. 뭐를 보고요? 모든 x에 대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둥둥 떠있을 조건이라는 것을 해석해서 문제를 풀었지 절대 암기해서 풀지를 않았다. 근데 이걸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하나의 유형화가 되는 거라고.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유형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유형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수학의 가장 기본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런다니까. 여러분들 항상 오해한다라는 거죠. 제가 개념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야, 건강이 중요해.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이야. 그럼 여러분 건강만 하려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나는 선생님 건강만 했으면 저희 아버지가 봤을 때 건강이 무조건 최고고 둘째도 건강이라. 여러분들은 너무나 강조를 하면 그것만 한다는 경향이 있어. 개념을 강조하면 문제를 안 풀어. 미치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만 계속 강조하고 적어도 5번 복습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만 한다. 유형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 그러면 유형을 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제가 강조하는 건 설명 하나입니다. 설명을 여러 번 하면 유형도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다. 습득되는 것이다. 습득되는 것이다. 공부하는 방법이 워낙 중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워낙 중요해서 드립니다. 공부하는 방법만 제대로 가르치면 누구나 수학 잘할 수 있어. 정말이야. 너무나 잘할 수 있어. 이거 몇 년째 하는 얘기인지 몰라요, 제가. 자, 유제 6번 한번 가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 바바밤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에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가볼까요?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함수 해석하자. 좌배에다 y는 붙이고 우배에다 y는 붙이자. 시작. 2차 함수의 그래프. 그것도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도 되네. 그 얘기는 이렇게 접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안 만나도 좋고 다른 말로 허근을 가져도 좋고 접해도 된다. 다른 말로 중근을 가져도 좋다. 따라서 판별식만 이용해 주시면 여기서도 끝나게 되는 거죠. 판별식 중에서 B'제곱 마이너스 AC를 이용합시다. B'제곱 4분의 D요. B'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9가 되나요? 마이너스 AC 얘를 풀면 되겠죠. 전개하면 A에 관한 2차 분등식이네요. A의 제곱 플러스 4A. 여기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9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로 바뀌고요. 2차 분등식도 2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부근을 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5일은 오니까 A 플러스 5에 A 마이너스를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A 값을 구해보세요. 마이너스 5와 1이잖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5 쓰시면 되고 여기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마이너스 5와 1 이렇게 쓰면 작다 그랬으니까 사이값이잖아요. A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은 A가 마이너스 5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최종적인 답이다. 됐습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유제 6번까지도 아주 원활하게 갔고요.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최고 차이 계수가 뭐예요? 음수잖아요. 이건 좋지가 않아요. 해석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가급적이면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고 시작을 하라고. 양면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거 쉽죠. x에 대해서 제곱이고 마이너스 2a에 대해서 x고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20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곱하면 뭘로 바뀐다? 0보다 크다로 바뀐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얘기 있어요. 함수 해석하자. 함수 해석할 때는 좌변에다 y를 붙이고 우변에다 y를 붙인다.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짜증나죠. 2차 함수의 그래프, 그것도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어. 우변의 그래프는 x축이야. 보다 항상 위에 떠 있도록. 자, 이런 그림이 되도록. 최고 차이 계수는 양수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뭐만 따지면 된다? 안 만날 조건만 따지면 된다. 안 만날 조건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자. 안 만날 조건, 교점이 없을 조건, 실근이 없을 조건, 허근을 갈 조건. 허근을 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4분의 D를 이용하겠습니다. B'이 마이너스 A니까요. B'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C. A가 1이니까 C만 써주면 되겠네요. C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0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전개하면 A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A고요. 마이너스 20이고 0보다 작다. 5, 4, 20 이렇게 되나요? A 플러스 5에 대해서 A 마이너스 4가 되고 얘가 0보다 작습니다. 각각을 0으로 만드는 A 값은 마이너스 5와 4인데요. 작다 그럼 무슨 값이야? 사이값. 따라서 A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5와 4의 사이값이다. 이렇게 처리해보면 깨끗이죠. 끝났어요. 행복해요. 돼요? 여기까지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이라는 2차 부등식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이제 예제 5번만 남았습니다. 예제 5번에 관련된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 연립부등식이라는 파트입니다. 연립부등식이란 건 뭐냐면요. 연립방정식이랑 똑같아요. 연립방정식이 뭐예요? 결국 뭐라 할까요? 그래, 좋아요. x 플러스 y 이퀄 3 이렇게 돼 있고, 2x 마이너스 y 이퀄 5. 다음을 풀어라. 무슨 뜻이라 그랬어? 얘랑 얘를 뭐 하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라.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얘기니까, 결국 부등식도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구하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얘를 만족시키는 범위 나올 거 아니에요. 얘를 만족시키는 범위, 해가 범위로 나오잖아요. 부등식이니까. 그거에 무슨 집합? 교집합 구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아니죠. 따로 공부할 게 없죠. 연립부등식은 교집합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만족시킨 교집합 구하라는 얘기니까 첫 번째는 1차 부등식이니까 너무 쉽게 끝나겠네. 넘어가니까 3x고요. 넘어가니까 8이고요. 따라서 x는 뭐보다 작다? 3분의 8보다 작다. 이 식 하나 나왔고 요거랑 요거 좀 이따 써먹어야 돼요. 교집합 구해야 되니까. 이게 답이 아니라 요거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2차 부등식을 푸는 거네.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푼다 그랬으니까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각각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되고요. x는 무슨 값? 4의 값. 왜? 작다 그러면 4의 값.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두 개의 무슨 집합? 교집합이 답이다. 왜?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니까. 교집합 구할 때는 수직선을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1과 3, 4입니다. 라는 첫 번째 식이 하나 보이고 두 번째 식은 뭐가 보이십니까? 3분의 8보다 3분의 8이 2점 작아잖아요. 이 2점 작아니까 3분의 8은 3보다는 작고 요거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그지?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니까 어디예요? 요거지. 이렇게 수직선 그려주면 편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근데 얘를 표현할 때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과 3분의 8 사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런 얘기. 됐어요? 어렵지 않아요. 연립방정식을 풀라는 얘기, 연립부등식을 풀라는 얘기는 모두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2차 부등식 풀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죠. 위에 있는 것도 부등식을 풀면 되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인수분해야죠. 2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각각을 0으로 하는 x값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2와 1인데요. 크다 그랬으니까 무슨 쪽? 바깥쪽.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 하나 세웠죠. 식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또 얘를 풀어줘야죠. 4, 2, 8이니까 x 마이너스 4에 대해서 x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다. 이걸 풀어주시면 된다. 됐어요? 따라서 x는 뭐와 뭐 사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그쵸? 각각을 0으로 만든 x값 다 찾은 거야? 이런 범위가 나올 것이다. 근데 공통범위 찾으라 그랬으니까 뭘 이용하자고요? 수직선 이용하자고요. 수직선 이용하자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와 4의 사이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와 4의 사이값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잘 보셔야겠네. 작거나 같다. 색칠됩니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사이값. 바깥쪽. 여기에 두 개의 공통범위를 찾는 거예요. 공통범위 어디 있어요? 여기 공통범위 안 생기지. 왜? 하나는 등호가 있는데 이쪽이고 하나는 등호가 없는데 이쪽이니까 공통범위 안 생겨. 마이너스 2에서 공통범위 안 생겨. 하나는 등호가 있고 등호가 없으니까 공통범위는 오로지 여기서만 생긴다. 결국 x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뭐와 뭐해? 1과 4의 사이값인데 1에는 색칠되어 있는 이 모습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예제 5번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잘했습니다. 밑에 있는 유제 문제도 여러분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 이야기를 모두 다 마치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물론 이 다음에 단원 종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 때가 아닐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는 좀 힘들 거고 여러분 이제 그 3월 달에 딱 들어가서 예비 과정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복습할 때, 다시 한번 공부할 때, 진도 나갈 때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도형 들어갑니다. 여러분. 새로운 느낌이니까요. 또 정신 바짝 차려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